독일에서는 아, 성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러한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새로운 이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긴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17번째 나라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 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면서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약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7번째 나라가 된 독일에서도 이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바꿔서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발효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거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다. 또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다라고 자기 성별 결정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혼란이 오지 않겠나.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 남녀 성별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취임 첫날 15,000명을 강제 전역시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현역에 지금 군인 상태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사실상 15,000명 정도 있다.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이제는 강제적으로 전역을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이제 남성화 돼가지고 군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남성이 여성화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여군에 입대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까? 정말 염려스럽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5,000명에 달하는 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다 전역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휴가 때 태국 가가지고 성전환해서 왔어요. 이제 남자인데 이제 여자처럼 해가지고 와서 나를 여군에 입대시켜달라. 그러니까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그러한 헌법 소원을 냈죠. 근데 그게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군대에도 이런 집단적인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여자, 남자 성별이 틀린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고 또 동료가 된다? 전우애를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동성애로 변질된 성탄절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동성애 파티. 이거는 동성애를 즐기거나 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조금은 야한 토크쇼와 파티를 개최한다. 그런 홍보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누구나 동성애 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동성애 파티를 여는데 한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음성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서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 크리스마스 기념 조금 빨간 토크, 이름하여 너 그거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파티를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의 파티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 광고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음성적으로는 매년 이러한 모임과 파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것 같은 것이지만은 음성적으로 또 어두움 쪽으로 볼 때는 이러한 잘못된 행사라든지 잘못된 행위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산타가 남편을 둔 동성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독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흑인 산타, 백인 산타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 이 둘을 결혼한 부부관계로 묘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내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한 게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탄절 하면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산타크로스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동화책까지 나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축하가 아니라 산타크로스의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부부로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산타 복장을 하고 이러한 성탄절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산타 복장을 하고 산타가 이 땅에 예수를 대신해서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 대회를 한다든지 성탄에 대한 어떤 축하, 기념할 때 이런 산타 복장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으로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산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세의 때로 변한 2021년 성탄절의 풍경. 이거 보세요. 출산하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인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의료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성전한 남성이 이 의료진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여성이 남성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동성애가 되겠죠. 남자를 또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성전환을 해서 남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남성이 된 거야, 여자가. 성전환을 했으니까. 그런데 임신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임신이 되지. 그러나 외모적으로 볼 때는 남성이야. 성전환을 전환을 했지만 어떤 남자, 여자의 그 생식기만큼은 성전환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 임신이 당연히 되죠. 자궁에 착상돼가지고 배아가 돼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어머니만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남자인데 남자도 이렇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항변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당연히 본성이 여자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고 태어나서 자식을 키울 때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동성애화시키는 아주 저질적인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롯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사탄과 동성애를 홍보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바포맷, 우리 염소머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바포멧, 염소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십자가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육지계, 무지개 6가지 무지개의 장식이 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의 한 박물관이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올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포함시켜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꾸로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동성애를 표현하는, 또 바포멧, 이런 우상의 어떤 형상을 섬길 수 있게끔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에 버젓이 장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상품화되어 있고 상업화되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성탄절이 아닐까. 성탄절만 되면은 매상이 올라가고, 성탄절만 되면은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마귀 사탄이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뉴욕에 보면은 사실 60년대 세월이 채 지나가지 않은 현재 뉴욕에 보면 이러한 동성애 거리가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1956년 3월 29일 뉴욕의 맨하탄 금융가에 당시 가장 높았던 이 세계 빌딩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내온을 밝혔단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1956년도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뉴욕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와 또 그들의 축제라고 발표하고 행사하는 그러한 거리 행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건물마다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매년 동성애자들의 이런 행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규모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행사, 이런 모임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게이 퍼레이드로 변질된 뉴욕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모든 이런 커플들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커플들이 그 현장에서, 그 뉴욕의 거리에서 이런 댄스 파티를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게 축제지. 어떤 특정인의 그런 파트, 한 부분만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파티를 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느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인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양성애자다 그럽니다. 동성애자도 아니에요. 양성애자래요. 예수님을 드레스를 입은 여성처럼 묘사한 희한한 주일학교 광고 포스터. 그죠? 예수님이 이 아이슬란드의 복음주의 계열의 누트교에서 주일학교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이 치마를 입고 여성화시켰어요. 그런데 또 얼굴에는 수염 달렸어요. 남자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육지개라고 제가 항상 그래왔죠. 육지개를 배경으로 얼굴 모양은 수염이 달린 남자, 또 가슴이 있는 그런 여자, 치마를 입은 여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동성애자가 되고 양성애자가 된 거예요. 남자, 여자의 혼합이 돼버렸어요. 이게 주일학교 광고 포스터예요. 이걸 보고 주일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수염 달리고 가슴이 있고 치마 입은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성전환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트랜스젠더 침례교 설교자가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태어날 당시 의사가 자신을 남자아이로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후로 이성의 천사가 나타나 그가 여자가 되고 싶은 성향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천사가 성전환에 대한 확신을 주었대요. 그 천사는 타락한 아마 천사일 거예요. 성전 맡은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맞아요. 다 믿을 수 없겠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돈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습성.
그것 때문에 교회를 팔고 진리를 매도시키는 그런 자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LGBT는 정신병이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자신이 6살이라고 믿는 자녀를 둔 아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병든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전했어요. 7 자녀를 둔 아빠가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다른 가족과 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6살 소녀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 아니겠냐 이거예요. 트랜스젠더이자 트랜스 에이저. 다양한 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년인데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 애들처럼 말하는 거. 이게 트랜스 에이저. 나이 선한 자란 얘기예요. 나이가 바뀐 거야. 트랜스젠더. 성이 바뀌었어요. 트랜스 에이저. 에이지. 나이라는 뜻이죠. 나이가 변화했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혼란상을 지적했어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무슨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에 노출된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물론 같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다라고 산다는 게 비정상적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년인데 6살 소녀로 살고 싶겠냐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할 겁니까? 7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환을 했어요. 그 형님 동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특징 모두 가진 인터섹스, 성적 발달 장애 혹은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릴 땐 남자로 자랐고 커서는 여자의 삶을 선택했다. 영국에 있는 그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은 모두 가졌다. 물론 가질 수 있겠죠. 성격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전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태어난 본성이 있는데 태국이 최고의 미녀 트랜스젠더. 태국이 성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많이 트랜스젠더가 있는 나라가 태국이랍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몇 장 올렸지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성전환을 해서 여성화된 거죠. 태국 최고의 미녀 트랜스젠더 트리차다라고 합니다. 남자예요. 근데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성이 돼버렸어요. 여성화 되었단 말이에요.